오늘까지만 하면 이제 특강이 끝나죠. 그래서 오늘 수업하면은 목요일날은 정규 수업이니까 하고 금요일날은 수업이 없어.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그리고 이제 특강이 끝났으니까 목요일부터는 저녁 수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번 주는 그냥 낮에 하고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 낮에 똑같이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도 똑같이 1시부터 수업 시작할 거니까 그날 알고 있도록 하고, 선생님 메시지를 한 번 더 남겨놓을게. 그리고 금요일날 수업 없는 것도 빨리 왔네. 집이 바로 코앞이야. 우리 오늘 문제 풀기 전에 어제 했던 순열에 대한 개념 한 번만 다시 짚고 넘어가자. 자, 순열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서로 다른 n개의 무언가가 있는데 그 n개 중에서 얼개만큼만 뽑아서 순서를 지켜가면서 나열하는 것을 순열이라고 얘기를 한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줄 세워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지. 제일 쉬운 예가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순서대로 여기에 누구, 여기에 누구, 여기에 누구를 세울지를 결정하는 방법을 따져가는 걸 우리가 순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고등수학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지. n명 중에서 얼명만큼만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 순서대로 줄을 세운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라서, 어제 말했듯이 얘를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어려운 거 아니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숫자로 예를 들어볼게. 8명이 있어. 그 8명 중에서 3명만 뽑아가지고 줄을 세워달라는 문제를 풀게 된다면 우리는 그걸 8P3이라고 표현을 하게 될 거고, 그럼 쉽게 말하면 8명을 다 줄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중에 3명만 뽑아다가 줄을 세우길 바라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풀고 있는 중이니까 8명 중에서 3명만 줄을 세워주면 되는데 그게 너무나 쉽다고 그랬죠? 여기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인원을 몇 명 중에서 고르면 되느냐? 8명 중에서 고르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는 8명 중에서 1명이 여기에 이미 섰으니까 남아있는 인원 7명밖에 없을 테고, 그 7명 중에 1명을 여기다가 골라서 세워주면 되겠고, 다시 한번 6명 중에서 1명을 골라주면 되겠고, 이게 순열을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방법은 n이라고 하는 숫자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곱해 나갈 건데, 그 곱해야 되는 숫자의 개수가 몇 개가 돼야 되느냐? 여기 있는 것처럼 3개가 될 수 있도록 n이라는 숫자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숫자를 줄여 나가면서 곱하되 그 곱하고 있는 숫자의 개수가 정확하게 3개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해주면 순열의 계산이 끝난다. 그걸 저기 있는 문자로 표현을 할 때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 나가면서 곱하게 돼. 그때 곱해야 되는 전체 수의 개수가 몇 개가 되도록 조절을 해주면 되느냐, 얼개가 되도록 조절을 해주면 되겠다. 이때 이렇게 하나씩 줄여 나가면서 곱할 때 얼번째 얘가 지금 세 번째 숫자잖아.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얘가 세 번째 숫자거든. 지금은 저기에 들어와 있는 숫자가 얼번째 숫자가 돼야 되는 건데, 그 얼번째 숫자가 n-얼이 아니라 n-얼에다가 1을 더한 값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요거 중요한 건 아니라고 그랬지? 근데 분명히 여기 보는 것처럼 8부터 시작해서 3개를 적는 거잖아. 8부터 시작해서 3개를 적는 건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8부터 3개를 하면 8부터 3개니까 8 빼기 3 마지막에 5를 곱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야. 여기 보다시피 8부터 시작해서 3개를 적게 되면 그 세 번째 적히는 숫자는 8에서 필요한 개수 3을 뺀 다음 1만큼 더한 숫자가 적힌다는 거. 5가 적힐 자리가 아니라 6이 적힐 자리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저기 자리에 들어간 게 n-r 플러스 1이 된다는 걸 알게 됐던 거고,
여기에 너무 집중하지 말자. 집중해야 되는 건 뭐야? n명을 가지고서 얼명만큼 줄을 세울 때 그 줄을 세우는 방법이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곱하면 된다. 근데 그 곱하는 숫자의 개수가 여기 뽑고 있는 인원수 얼개만큼 돼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 돼. 그 얼번째 숫자가 n-r 플러스 1인 건 분명히 맞지만 여기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너무 막 고민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얘부터 시작해서 곱하는 전체 숫자의 개수가 얼개가 되게 해준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같이 배웠던 게 하나 더 있지. 우리 따로 n 팩토리얼이라는 걸 배웠었는데 이거 수학에서의 약속이니까 이해하려고 들지 말고 외웁시다. 앞으로 이렇게 붙어있는 기호가 느낌표 형태의 기호가 붙어있는 숫자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렇게 계산한 걸 우리는 n 팩토리얼 또는 n의 계승이라고 부른다 했습니다. 이름을 팩토리얼, 영어를 한글말로 적으니까 좀 이상하네요. 또는 계승이라 불러줘도 되겠습니다. 이 녀석의 이름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4팩토리얼이라는 걸 계산하고 싶다면 4부터 시작해서 그 수의 크기가 1이 될 때까지 계속 곱해주면 된다는 게 계승의 정의라고 볼 수 있으면 되는 거고, 그렇게 배운 계승을 왜 배웠느냐? 우리 방금 npr이라는 걸 계산하는 방법이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봐봐. 잠깐만 적었다가 지울 겁니다. 정답은 여기까지 계산하는 게 맞지만 여기다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1씩 깎을 거야. 여기서 1 깎으면 이거겠죠? 그 다음 1 더 깎으면 이렇게 되겠지? 그렇게 해서 계속 깎다 보면 얘도 어느 순간에 1이 되는 순간까지 오게 될 거거든. 이때 우리는 방금 외우기로 약속했던 것처럼 n부터 시작해서 1까지 가고 있는 숫자들을 다 곱한 걸 뭐라 부르기로 했느냐? n 팩토리얼이라 부르기로 했던 거죠. 근데 말했듯이 정답은 npr의 정답은 여기까지만이었거든. 근데 그걸 내가 지나치게 여기까지 더 진행을 한 상태니까 이 전체를 n팩으로 부르는 건 맞지만 실제로 npr이 원하는 정답 부분만 계산이 되려면 여기 추가로 곱해져 있는 것들을 다시 나눠줘야 된다. 그런데 이 추가로 곱해져 있는 게 결국엔 어떤 수냐? n-r부터 시작해서 1이 될 때까지 곱한 수. n부터 시작해서 1이 될 때까지 곱한 수를 n팩이라 부른다면 n-r부터 시작해서 1이 될 때까지 곱한 수를 우리는 여기 있는 숫자 n-r이라는 숫자에 계승이라 불러주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지울게. 수녀를 계산하는 메인 방법은 누가 뭐라 해도 이겁니다. 이게 메인 방법이에요. 웬만하면 선생님도 수열 문제를 풀 때 이 방법으로 계산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그 계산뿐만 아니라 계승이라는 걸 써서도 NPR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이것도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의미가 뭐냐? 학생으로 예를 들어볼게. 6명의 학생이 있는데 6명 중 4명만큼만 줄을 세워달라는 얘기거든.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해주면 돼? 6부터 시작해서 곱하고 있는 숫자의 개수가 4개가 될 때까지. 이게 정답이에요. 4명 줄 세워달라는 거잖아. 이 의미가 4명만 줄을 세워달라는 얘기거든. 그리고 그 줄을 서기 위해서 지금 서 있는,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는 학생들의 인원수가 6명이라는 얘기라서 여기에 올 수 있는 인원이 6명 중에 1명, 5명 중에 1명, 4명 중에 3명 중에 이렇게 계산을 끝내면 된다는 얘기인 거지. 다만 얘를 어떻게도 계산할 수 있느냐? 전체 n이라고 하는 숫자의 계승을 6팩토리얼을 누구로? n에서 어를 뺀, n에서 어를 뺀, 6에서 4를 뺀 2라고 하는 숫자의 계승으로 나눠도 정답을 볼 수 있게 된다. 계산은 분명히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게 6팩토리얼이 6부터 1까지 다 곱한 거잖아.
그리고 2팩토리얼은 2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하는 거고 결국 약분하면 우리가 최초에 계산했던 6부터 3까지만 곱한 결과가 만들어질 거라 NPR이라고 하는 수녀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여기까지가 수녀의 개념이고 우리 따로 하나 더 외워야 되는 게 있더랬지? 말은 안 되지만 0의 계승은 무조건 1로 기억하자. n명 중에서 줄을 세울 건데 아무것도 안 뽑은 상태에서 줄을 계산하라는 게 말은 안 되겠지만 n명 중에 0명을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한다. 뽑지도 않았는데 나열하는 게 말이 안 되겠지만 이것도 계산을 위해서는 1이라고 기억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까지가 수녀를 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내용이고 어제 했던 내용이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 거고요. 시험인가 왜 안 보지? 그래서 얘들아 오늘은 요 수녀에 관련된 문제 풀면서 수업 마무리 할 거니까 천천히 한번 진행해 보자고요. 어제 161페이지는 좀 몇 문제를 풀었던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해볼게. 모두 다 1165번 문제 한번 시작해볼래? 1165번. 순열이라는 말을 너무 부담을 갖는 상태에서 기억하지 말자고. 그냥 순서대로 줄 세우기 문제 하는 우리가 줄 세우는 문제를 풀고 있다고 생각해 주는 게 편할 것 같아. 봅시다. 어떻게 해야 돼? 앞줄에는 상장 3종류 있다고 그랬지? 앞줄에는 상장을 나열을 해주고 뒷줄에는 트로피 4개 있다고 그랬죠? 트로피 4개를 여기다가 지금 배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지? 여기다가 상장을 집어넣는 방법과 트로피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를 찾아보라는 얘기인 건데 생각해봐. 이거 상장 3가지를 첫 번째 자리에 어떤 상장을 넣을 거고 두 번째는 어떤 상장, 세 번째는 어떤 상장을 넣을 건지를 고민하고 있는 거니까 저기는 순열대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3종류의 상장이 있는데 그걸 순서대로 3개 모두 나열하는 방법. 그래서 계산 방법 잘 봐. 어떻게 해준대? 3부터 시작해서 곱하면 됩니다. 몇 개가 될 때까지? 3개가 될 때까지. 그럼 끝까지 다 곱하라는 얘기인 거지. 3부터 3개를 다. 그래서 앞줄에 상장을 나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되느냐? 6가지가 됩니다. 뒷줄에는 트로피야. 근데 트로피가 몇 종류가 있었냐면 4종류가 있었거든. 그 4종류의 트로피를 몽땅 다 순서대로 나열해주길 바라는 거니까 이것도 의미는 이렇게 4부터 시작해서 곱해지게 되는 숫자의 개수가 4개가 될 때까지 2개, 3개, 4개. 그래서 정답은 4팩토리얼 24가지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앞쪽에 배열할 수 있는 방법이 6가지, 뒤쪽에 배열할 수 있는 방법이 24가지. 선생님이 처음에 경험할 때 강조했던 거 있지? 이 2개의 계산 결과를 곱해야 정답이 되는 건지 더해야 정답이 되는 건지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부족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 무조건 정답은 곱셈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앞쪽 배열 따로 진행될 거고 뒤쪽 배열 따로 진행될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좀 봐봐. 상장의 이름이 1번, 2번, 3번이야.
그럼 상장의 이름을 1번, 2번, 3번 했을 때 이렇게 배치되는 경우 있을 거거든. 이렇게 배치되는 상태에서 뒤쪽에 트로피를 배치하는 방법이 24가지나 있다. 그런데 이것만 있겠어? 상장이 1, 2, 3이 아니라 1, 3, 2로 배열되는 경우도 있어. 상장을 1, 3, 2로 배열을 해도 뒤쪽 트로피 4개를 배열하는 방법은 여전히 24가지. 그러니까 상장 배열할 때마다 뒤쪽은 계속 24가지, 24가지, 24가지. 그런데 상장을 배열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선생님은 앞서 지금까지 포함해서 2가지를 예를 들었지만 전체 6가지가 있다. 각 가지수마다 트로피를 배열할 수 있는 방법이 24가지 존재할 거니까 정답은 6 곱하기 24로 진행하는 게 맞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144가지의 정답이 존재할 거라고 볼 수 있다는 뜻이었던 거야. 3번이 정답이 되겠지. 천천히 생각해봐. 상장 배열하는 방법이 6가지, 트로피 배열하는 방법이 6가지. 이걸 우리 초반에 기초문제 풀었던 걸 해볼까? 상위 2가지가 있고 하의는 3가지가 있어. 내가 이런 상태로 옷을 갖고 있을 때 옷을 매칭할 수 있는 방법 물어보면 설마 이걸 5가지로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잖아. 5가지 아니겠죠? 예를 들어볼게. 상의가 2벌인데 노란색 상의랑 파란색 상의가 있다고 하자. 하의는 뭐하지? 색깔 하지 말자 이거는. 뭐 반바지 있고 슬랙스 바지 있고 그 다음에 청바지 있다고 해요. 그럼 옷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이 노란색을 걸쳤을 때 입을 수 있는 게 3가지, 파란색을 걸쳤을 때 입을 수 있는 게 3가지. 그래서 6가지가 정답이 되는 거잖아. 이거를 덧셈으로 가야 되는 건지 더 곱셈으로 가야 되는 건지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 있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여기가 윗줄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아랫줄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위에 것 따로 아래 것 따로 계산한 결과를 곱하기 정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자체도 솔직히 필요한 게 아닌 거야. 144가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이 계산 결과가 30가지가 정답이 아니라 곱해서 얻은 144가지가 정답이 된다는 걸 최대한 좀 자연스럽게 납득할 수 있을 수준이 돼야 된다. 혹시 안 된다면 계속 연습밖에 답이 없다고 얘기했고. 자, 넘겨볼게. 자, 지금 선생님이 문제 하나 주문할 건데 정상적으로는 풀지 못하는 게 정상이겠지만 혹시 또 중학교 때 이런 류의 문제를 풀어본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겠어.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자고. 1168번씩 해보세요. 1168번. 1168번 진행해봐 얘들아. 지금 이 문제는 못 푸는 게 당연할 수 있다 얘기했습니다. 자, 생각대로 좀 해봤나? 우리 문제 푸는 요령 좀 한번 배워볼까? 수녀를 계산할 때 유형 2가지가 있는데 반드시 어떤 2개는 붙어 있어야 되는 유형의 문제가 칠판 봐. 이웃을 시켜야지만 문제가 원하는 정답이 나오는 문제가 있고 절대 어떤 특정 2개는 붙어 있지 않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 그러니까 문제가 그렇게 출제가 된다는 거지. 잘 들어봐. 풀 수 없었던
그러니까 풀 수 있는 학생들은 상관없겠지만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시도를 해야 되는지 감이 안 왔던 친구들은 이 방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일 거야. 그래서 내가 순서대로 줄을 세울 건데 줄을 세울 때 누군가가 붙어 있어야 될 때는 필기는 그렇게 자세하지 않아요. 이웃해야 되는 건 그 이웃해야 되는 녀석들을 제일 먼저 나열을 해줘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적어놓자. 그 다음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문제들은 그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애들 있지? 이웃 말아야 되는 애들 얘를 가장 마지막에 나열해주는 게 이런 유형의 문제를 푸는 팁입니다. 붙어있어야 되는 애들은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제일 먼저 붙어있어야 되는 애들 먼저 나열을 해주고 누군가가 이웃하지 말아야 된다는 어떤 제시를 해주고 있는 문제를 풀 때는 걔네들을 가장 마지막에 나열을 해준다는 생각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이건 조금 이따 나올 유형이고 요거 지금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 푸는 문제가 1168번이었지? 냉장고에 탄산음료 3개하고 서로 다른 주스 4개가 있대. 탄산음료가 여러분 좀 알아보기 편하게 문자로 적어볼까? 탄산음료가 A 탄산음료, B 탄산음료, C 탄산음료가 있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주스도 서로 다른 4개라고 했지. 주스 이름 뭐라고 할까? 주스의 이름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주스라고 얘기를 할게.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정말 기본 문제로 출제가 됐다면 문제는 이렇게 나왔겠지. 탄산음료 3종류와 주스 4종류 합쳐서 7종류의 음료가 있는데 이 7종류의 음료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냐 물어볼 수 있어. 그럼 그때는 7종류의 음료를 순서대로 싹 다 나열하는 거니까 7P7. 그래서 정답을 7부터 7개 7부터 7개라는 건 싹 다 곱해달라는 얘기일 테니까 계산을 7 팩토리얼로 말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계산 많이 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라 그랬지 얘들아. 6팩토리얼이 얼마냐면 720이거든. 거기다가 선생님 여기까지 외우지 못했어 선생님. 여기다가 7 한 번만 더 곱하면 되는 거니까 최종 정답을 5040까지로 말해주면 돼. 만약에 이게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됐다면 뭔가 이웃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런 조건 없이 그냥 7명의 학생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라고 생각하는 문제였다면 이거 학생으로 봐도 되는 거잖아. 7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봐도 되는 거야. 걔네들을 그냥 순서대로 1번 자리 누구, 2번 자리 누구, 3번 자리, 4번 자리, 5번 자리, 6번 자리, 7번 자리에 누가 올 거냐? 그럼 여기에 합쳐서 7개의 음료 중에 하나가 6개 중에 하나가 5개 중에 4개 중에 3개 중에 2개 중에 마지막 남은 하나가 마지막 자리를 차지하면 되는 거겠지. 그렇게 풀면 되겠지만 자 이제 잘 들어봐. 요거 바탕으로 해서 좀 이따 한 문제 더 시킬 거야. 지금 조건이 뭐냐? 탄산음료끼리는 무조건 붙어있게 해주고 싶대. 여기 7개의 음료를 배열할 건데 7개의 음료를 배열할 때 탄산음료가 연달아 붙어있게 해주고 싶대. 아니면 이쪽에 붙어있게 한다거나 이쪽에 붙어있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붙어있게 한다거나 다른 걸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무조건 탄산음료 저 3종류의 ABC라는 녀석은 붙어있길 바란대.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탄산음료부터 나열을 하는 거야. 주스는 나중 문제고 탄산음료부터 나열을 해. 탄산음료 누구? A, B, C를 나열을 해달라는 얘기야. 그럼 얘들아 A, B, C 나열하는 방법 몇 가지게? A, B, C 나열하는 방법 몇 가지지? 6가지지. 저거 순열로 표현하면 3P3 말하는 거 아니야? 3P3? 3종류의 탄산음료를 나열할 거니까 셋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마지막 판에서 6가지가 나올 거란 말이야. 말로 해볼게. 나열하는 방법 A, B, C도 있고 A, C, B도 있고 B, A, C 순서도 있고 B, C, A도 있고 C, A, B도 있고 C, B, A도 있을 거잖아. 이 6가지가 맞아. A, B, C를 나열하는 방법 6가지.
ABC를 나열하는 방법 6가지. 그럼 이제 뭐 하느냐? 이제 ABC가 누가 먼저고 누가 두 번째고 누가 세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ABC인지 ACB인지 BAC인지 BCA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ABC를 붙여놨단 말이야. 근데 그 ABC를 붙여놓는 방법이 6가지라는 걸 지금 찾아놨고 이제 두 번째 잘 보세요. 그렇게 나열해 놓은 ABC를 이제부터 한 덩어리로 생각을 할 겁니다. 여기서 배열했던 그 6가지에 해당하는 배열 방법이지 ABC인지 ACB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ABC가 붙어서 배열이 돼 있단 말이야. 그 붙어서 배열된 애들을 이제는 한 덩어리라 생각을 하고 여기다가 주스, 기역 주스, 니은, 디귿, 리을 주스까지 이제 얘네들을 나열한다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문제가 원했던 것처럼 탄산음료들은 무조건 붙어있는 상태로 배열이 되는 거겠죠. 이게 이웃해야 된다는 조건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붙어있어야 되는 애들 먼저 세워놓고 그 세운 애들을 절대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덩어리를 지어놔. 그러니까 한 명이라 생각해주면 좋겠어. 사람으로 따졌을 때 한 명. 그래 얘들아 이제 얘네들을 나열할 때 이거 사람으로 따지면 몇 명으로 가야 되는 거죠? 저거 사람으로 따지면 몇 명인 거야 이제? 5명인 거야. 그 5명 가지고 배열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배열하는 방법은 5명 중에 그러니까 5개의 음료가 있다고 생각할까? 5개의 음료를 5개 모두 순서대로 나열한다는 생각으로 5, 4, 3, 5부터 시작해서 5개니까 5팩이라고 계산해주면 되는 거겠지. 미리미리 기초부터 잘 다져놔.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선생님 여기다가 5, 4, 3이 안 적을 거야. 그냥 5팩으로 적고 말 거라고. 맞잖아. 5부터 다 적는 거잖아. 5개 모두를. 그럼 5부터 5개 적게 되면 결국 1까지 가야 되는 걸 말하는 거 아니야? 그게 5팩이 되는 거고 그걸 계산한 결과가 120까지라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최종 결론은 여기 ABC 먼저 나열한 방법 6가지와 그 나열된 ABC를 한 덩어리로 결정했을 때 ABC 한 덩어리와 남아있는 주스를 배열하는 방법 120까지 해서 곱해주는 게 정답인 거지? 이거 곱셈이지 혹시 생각을 해야지만 찾을 수 있는 수준이라면 부족한 수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720까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다. 이렇게 이웃해야 되는 조건의 문제는 무조건 이웃을 해야 되는 애들 먼저 세워놔.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애들을 마지막에 한 명으로 봐. 그리고 나서 다시 추가로 줄을 서야 되는 애들까지 합쳐가지고 마지막에 줄을 세워주면 좋겠다는 뜻인 거죠. 필기하시고 자 이제 정답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길 바랍니다. 많은 학생들이 필기 다 끝낸 친구들 1171번 시작해봐. 1171번 시작해보세요. 선생님 지금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본을 설명하고 있거든. 선생님이 절대값 때도 기본이 뭐였어? 범위 나는 걸 했지. 범위 나는 것만 알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다고 했죠. 간간히 범위를 나누지 않아도 풀 수 있는 절대값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절대값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자체를 아는 게 중요한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웃해야 되는 조건과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조건의 문제들을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 하지만 그 중에 제일 기본이 되는 건 이웃하는 애들은 제일 먼저,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애들은 제일 마지막에. 그게 이런 유형의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 될 수 있다는 거. 그 기본이라는 거고 어떤 문제든지 다 풀어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지. 멋지게 정답들을 좀 찾아봐.
문제를 읽어보니까 의미가 그것이 선생님끼리는 붙어있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쓴다는 얘기인 것 같아. 대신 학생들끼리와 학부모끼리는 무조건 붙어있게 해달래. 학생들 붙어있게 해주고 학부모 붙어있게 해달라는 거죠. 선생님이 푼 것에 대한 이해가 충분했다면 이 문제 난이도가 지금 뭐 B 플러스로 표현되고 있긴 하지만 전혀 뭐 난이도가 더 높아졌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어. 풀어낼 수 있어야 돼. 자, 시작해볼게요. 이것도 여러분들의 지금 초반에 배우고 있는 기본 지식을 위해서 표현을 해볼게요. 선생님의 이름을 A 선생님하고 B 선생님, 그 다음에 학생의 이름을 A, B, C라고 얘기할 거고 학부모님의 이름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느냐? 학생 먼저. 학생 먼저 줄 세울 거야. 줄 세우는 방법은 3p 3이니까 3팩토리얼 가지겠죠? 정답이 6가지야. 학생 세우는 방법이 6가지라고 말로 해줄게. 학생 선우 순서가 ABC, ACB, BAC, BCA, CBA, CAB 이렇게 6가지가 있다. 그 6가지 먼저. 그러면 얘들아, 학생이 누가 먼저 누가 중간 누가 나중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A하고 B하고 C는 붙어있는 거 맞잖아. 학생 먼저 세웠어. 학부모하고 선생은 아직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학생들 먼저 3명을 순서대로 세웠어.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표현했지만 지금 여기에 A, B, C가 있는지 A, C, B가 있는지는 모르는 거야. 여기 6가지 그래서 체크한 거죠. 두 번째, 왜 이렇게 늦었어? 그냥 늦잠 잤어요. 자고 있었어? 네. 학부모도 3명 세우겠습니다. 3팩토리얼 가지겠지? 표현하면 3p 3. 3p 3이니까 3부터 생겨서 3개.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게 3팩토리얼. 그래서 학부모를 세울 수 있는 방법도 6가지. 그럼 학부모가 뭐 서있겠지. 뭐 베타 먼저 서있는지 알파 중간인지 감마가 나중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학부모도 서있겠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 3번째. 그렇게 세워놓은 학생과 세워놓은 학부모를 한 명이라 간주하고 A, B, C 서있는 걸 절대 흐트러뜨리지 않을 거야. 한 명이라고 볼 겁니다. 학부모 서있는 것도 한 명이라고 볼 거예요. 흐트러뜨리지 않을 거야. 거기에 선생님 2명, A, B까지 해서 나머지는 마치 4명이 줄을 서는 것처럼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줄을 섰을 때 학생들끼리 붙어있는 게 맞을 거고 학부모들끼리 붙어있는 게 맞을 거라. 이거 정답 4팩토리얼이지? 지금 이렇게 적었지만 한 번만 더 기본 적어볼까? 4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4명 모두 순서대로 줄을 세울 거다. 그래서 4부터 4개를 곱하면 된다. 그걸 우리는 4팩토리얼 또는 4의 계승이라 불렀다. 정답은 24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 정답은 여기서 나온 6가지와 6가지와 24가지. 학생들 세우는데 필요했던 6가지, 학부모 세우는데 필요했던 6가지, 그리고 학생, 학부모 포함해서 전체를 세우는데 필요했던 24가지를 다 곱하기. 숫자 엄청 크네. 계산 빨리 하면 뭐 없나? 그냥 하자. 36 곱하기 24죠? 400, 24, 30, 140, 400. 262, 242. 864 가지가 정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다라는 거. 네, 이렇게 할까요?
뭐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부족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 선생님이 말했던 이웃을 해야 되는 조건의 문제를 풀 때 무조건 그 이웃을 해야 되는 애들 먼저 세워놓는 거구나. 세워놓고 난 뒤에 그 세워놓은 애들을 마지막엔 한 명으로 간주하고 한 명으로 간주해서 나머지 더 서야 되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줄을 세워주면 이웃을 해야 된다는 조건의 순열이 완성되는 거였구나 하는 걸 충분히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두 문제면 충분할 것 같아. 그리고 나머지 두 문제 1169번과 1170번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복습하는 의미에서 과제를 할 수 있도록 해보고 필기 다 한 사람들 이번엔 이거 같거든? 여기 필기 돼 있는 것만 가지고 한번 풀이가 가능한지 시도해봐. 1172번 시작해보세요. 1172번 시작해보자 얘들아. 아, 1174번 이랬어? 1172번 1172번 선생님이 설명하고자 했던 내용 다시 말로 하자면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애들은 걔네들을 절대 세우면 안 돼. 문제서 먼저 세워야 되는 애들은 이웃해도 이웃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애들 먼저 세워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애들을 마지막에 세워준다고 얘기를 했거든. 그게 문제풀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였던 거고 여러분들 이제 설명 듣고 완벽하게 저 필기의 의도가 뭔지 찾으러 가볼까? 첫 번째, 가수가 이웃하면 안 된다 그랬거든. 4명을 줄 세울 거니까 그냥 만약에 이런 실파 봐봐. 이런 조건이 없었으면 그냥 정답이 뭐야? 4P4야 4P4. 배우 2명하고 가수 2명 합쳐서 4명 줄 세우는 거니까 4P4. 그래서 정답이 3팩토리얼 24가지가 정답이었을 거라고.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순서대로 줄을 세울 거라면 24가지가 정답이었을 텐데 지금 문제가 원하는 건 줄을 세우긴 세울 건데 1렬로 나열하긴 나열할 건데 가수들이 붙어있으면 안 된다잖아. A하고 B는 붙어있으면 안 된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잘 봐. 첫 번째 누구부터? 배우 먼저 나열해. 잘 봐야 됩니다. 배우 나열하는 방법 두 가지죠? 식으로 표현하면 2P인가 2P. 그러니까 A, B가 올 거냐, B, A가 올 거냐. 두 가지겠지. 선생님은 지금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적은 거야. A, B만 있는 거 아닙니다. B, A도 있는 거예요. 여기도 봐봐. 학생들 3명 배열한 거 선생님은 칠판에다가 A, B, C라고 적었지만 여기에 A, B, C만 있는 거 아니라고 그랬지? A, B, C, A, C, B, B, A, C, B, C, A 합쳐서 6가지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칠판에 한 가지만 적은 것 뿐입니다. 실제로는 전체 가지수가 2가지가 된다는 얘기였을 거고. 이제 잘 보세요. 여기에다가 뭘 하면 되느냐. 두 번째, 가수를 나열을 할 건데 가수가 이웃하지 말라고 했죠? 이웃하지 않게 하려면 지금 현재 배우들이 서 있거든? 잘 봐. 실판 봐. 서 있는 배우의 사이에다가 가수 2명을 한 명씩 넣어주면 돼.
그러면 한 명씩 넣어주면 그 가수들 사이에 배우가 들어가게 될 테니까 문제가 원했던 것처럼 가수들이 이웃하지 않게 되는 게 완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가수 A하고 B 세울 거잖아. 첫 번째, 가수 A가 들어갈 자리는 여기와 여기와 여기 셋 중에 한 자리에다가 가수를 한 명 넣어줘. 다시 이미 서 있는 배우들 사이에다가 가수 A 먼저 집어넣을 거라고. 가수 A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이 자리 아니면 이 자리 아니면 이 자리 세 자리 중에 하나 들어가면 된다는 거. 그럼 가수 B는 어디로 들어갈 거냐? 가수 B는 얘들아 분명히 이 어딘가에 가수 A가 들어갔거든. 그 가수 A가 들어간 자리를 뺀 나머지 두 자리 중에 하나에다가 B 이름을 갖고 있는 가수를 넣으면 되는 거겠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가수 A가 여기 들어가잖아. 그럼 가수 B가 여기나 여기 들어가면 돼. 뭐 이런 데 들어가면 된다고. 그러면 A와 B 가수 사이에 배우 두 명이 있으니까 이웃하지 않게 되는 게 맞고 B가 여기 들어가도 되는 거겠죠. 이렇게 어떤 배우들 사이사이를 가수가 들어가게 됐을 때는 가수가 이웃하는 상황이 절대 안 만들어질 테니까 이렇게 이웃하지 않는 조건의 문제를 풀 때는 나중에 필기할 때 확인할 수 있게 해줄까? 요 3 곱하기 2가 여기 자리와 여기 자리, 여기 첫 번째 자리, 여기 두 번째 자리, 여기 세 번째 자리라 불렀을 때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리가 가수 두 명이 한 자리씩 선택해서 들어갈 자리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가수가 들어갈 자리는 셋 중에 하나, 두 번째 가수가 들어갈 자리는 첫 번째 가수가 들어갔던 자리를 제외한 남은 두 자리 중에 하나를 들어가게 됐을 때 가수들 사이에 배우가 놓일 거기 때문에 이웃하지 않게 되는 것이 완성된다. 그래서 6가지. 그럼 최종 정답은 처음에 배열을 나열할 때 사용했던 2가지와 그 사이사이에 가수를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 6가지를 합쳐서 최종 결과는 분명히 말했어. 이게 정답이 더해서 8가지인지 곱해서 12가지인지 구분 못한 사람들 연습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12가지가 맞죠. 한 번 더 말해볼게. 왜 12가지가 맞아? 여기 좀 봐봐. A, B가 이렇게 서 있을 때, 칠 봐봐. A, B가 서 있을 때 내가 가수 넣어볼게. 가수 넣어볼게. 이 상태에서 가수를 넣는 방법이 스몰 a, 스몰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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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 a, 스몰 b. 이 상태에서 가수가 들어가는 방법이 6가지가 있어. 그런데 배우가 서는 방법이 이것만 있는 거 아니라 그렇지 BA도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도 6가지지만 BA로 만들어져 있을 때도 6가지니까 당연히 배우와 가수가 전체 줄을 설 수 있는 경우, 일렬로 나열될 수 있는 경우는 이 둘을 곱한 12가지가 정답이 된다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한 문제만 더 해볼게. 한 문제만 더 하고 쓸까 우리? 이거 이웃이랑 이웃하지 않은 게 종합된 문제네. 좋네. 마지막으로 1175번 한 문제만 더 하고 잠깐 쉽시다. 1175번 시작해보세요. 꼭 기억하자. 항상 그렇게 풀어야지만 되는 건 아닌 문제일 수도 있지만 무조건 풀이가 가능한 방법이 뭐라 그랬어? 이웃하는 애들은 무조건 먼저 세워주고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애들은 반드시 마지막에 세워주자. 그것만 지키면 돼. 이게 이웃 또는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조건을 갖고 있는 문제의 제일 기본적인 풀이 방법이에요. 더 좋은 풀이가 있을 수도 있어.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느냐에 따라서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거나 말거나 모든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중이니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맞겠지? 당연히 기본 방법부터 먼저 완벽하게 마스터를 해놓고 더 좋은 방법을 찾으러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 갈게요. 이거 무조건 가장 먼저야. 그리고 단계가 몇 단계로 구분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제일 마지막이야. 그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누구부터 할까요? A, B부터 나열할 겁니다. 당연히 A, B 나열하는 방법 말로 할게요. 2P, 2 계산 방법은 2 곱하기 1 또는 2 팩토리얼 두 가지 나오겠죠? 두 가지. 두 가지밖에 없잖아. A, B 아니면 BA밖에 없는 거 아니야? A, B 아니면 BA. 그렇게 해서 A, B를 먼저 세워놨어. 기억해놔. 일단 이렇게만 적어볼까? BA도 있습니다. 어쨌든 A, B가 붙었어. 아직 아무도 줄을 세우지 않고 A, B만 먼저 붙은 상태에서 줄을 세워놨습니다. 두 번째 뭐 할 거야? 이게 제일 마지막에 그렇지. 그럼 누구 해야 돼? 붙여놓은 A, B 한 명으로 간주해주고 대신 말할게. 이게 A, B일 수도 있지만 B, A일 수도 있어.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이따 곱할 거야. 칠판에는 A, B만 적혀있지만 이 자리에 B, A가 있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이따 두 가지를 2를 곱할 거라고. 거기다가 D, E는 절대 붙지 말라고 해서 얘 말고 나머지 C하고 F 이걸 나열할 겁니다. A, B에다가 C하고 F를 먼저 나열할 거야. 나열하는 방법은 한 명, 두 명, 세 명이니까 순열을 표현하면 3P, 3 곱셈을 하면 3부터 3개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걸 계승으로 표현하면 3의 계승 또는 3팩토리얼 정답 6가지가 되겠죠. 6가지 맞지? 말로 해줘. 순서 말해줄게. A, B, C, F도 있지만 A, B, F, C도 있고 C, A, B, F도 있고 C, F, A, B도 있어. 그 다음 F, C, A, B도 있고 F, A, B, C, 그 다음 C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세 명이 누가 제일 왼쪽이고 누가 가운데고 누가 오른쪽이냐를 배열하는 게 6가지 있다고. 3P, 3만큼 있는 게 맞아. 그 다음 이제 마지막 D하고 E만 세워주면 끝나는 거지.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왔으니까 세 번째 D하고 E를 나열할 건데 어디다가 나열을 할 거냐. D하고 E를 어디다 나열할 거냐. 이미 서 있는 얘네들 사이에다가 한 명씩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D 먼저 넣어주고 그 다음 D가 들어간 자리 P에서 E를 넣어주면 D하고 E는 무조건 떨어지게 되는 게 만들어진 거 아니야? 그렇게 완성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적을게. 먼저 D가 들어갈 자리 하나, 둘, 셋, 넷 여기 한 자리, 여기 두 번째 자리, 여기 세 번째 자리, 여기 네 번째 자리라고 한다면 D가 선택할 자리는 넷 중에 하나, E가 선택할 자리는 D가 한 자리를 선택했다면 그 자리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나머지 셋 중에 하나. 그래서 12가지가 정답이 되는 거겠지. 이렇게 해주면 돼. 이웃하는 건 무조건 먼저.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건 제일 마지막에. 이웃해도 그만, 이웃해도 그만, 이웃하지 않아도 그만인 것들은 중간 단계에 줄을 세워주면 된다는 거지. 언제? 이웃해야 되는 것들을 끝내고 난 다음에 C하고 F는 같이 줄을 세워주면 되는 거고 마지막에 이웃하지 말아야 된다는 애들을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 단계에서 한 자리씩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다. 최종 결과는 2와 6과 12를 곱하는 게 그럼 12 곱하기 10이니까 최종 정답을 144가지로 말해주는 게 맞다는 얘기였겠죠. 수고들 했습니다. 6가지만 풀게 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하자. 이제 안녕.
뭐야, 문구지야. 누가 운이 뛰셨네. 너 실력 떨어지네. 진짜 잘한다. 아, 그래서 뭐가 해야지, 이거. 킹으로 가야지. 아, 킹 넣어야지. 맛이 좋아. 대장을 사. 와, 누가 이분 나오는 게 처음 봤어. 얼마나 못하는 니가 그 자, 그 다음 번갈아 서는 순열의 수? 뭐 이런 걸, 이걸 옛날에는 교대급수라고 해서 이제 번갈아 서는 거지. 남녀, 뭐 짝수홀수, 이렇게 이걸 교대급수라고 불렀었는데, 교대급수가 아니지. 교대로 서는 순열이라고 불렀었는데, 그냥 우리나라 말만 쓰려나 보네? 그냥 바로 갑시다. 이건 1178번 문제 한 문제만 풀고 나머지 과제를 할게. 전부 다 1178번 문제 보세요. 9개의 자연수 1부터 9까지가 있대. 근데 그 중에서 서로 다른 7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7개의 숫자를 쓴다네. 그럼 얘들아, 이걸 자연수를 만들면 7자리 수를 만든다는 거지. 짚어볼까? 7자리니까 자릿수라 주면 1, 10, 100, 1000, 10,000, 10만, 100만 자리 만든다는 건가? 100만 자리 숫자 만들겠다는 얘기겠구나. 그래서 얘를 그냥 얘네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7자리 자연수를 물어본다면 기본 문제부터 연습하자. 그냥 단순히 7자리 자연수 100만 자리 숫자를 만들어주길 바란다면 정답은 9, P, 7이 되겠죠. 그러니까 100만 자리가 올 수 있는 숫자가 9개 중에 하나, 10만 자리가 8개 중에 하나, 만 자리가 7개 중에 하나, 1000의 자리가 뭐 5개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갈 거니까. 그치? 그래서 9P, 7이 정답이 될 거고, 9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말해주면 정답이 되겠어요. 근데 문제는 아쉽게도 이런 걸 원하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지.
실제로는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면 그냥 이대로 끝내면 됐을 텐데 지금 문제는 읽어볼게. 짝수와 홀수를 번갈아 가면서 만들고 싶대. 짝수와 홀수를 번갈아 가면서 그러면 먼저 해야 되는 게 내가 갖고 있는 9개의 숫자들 중에서 짝수와 홀수를 이렇게 홀수 5개, 짝수 4개 갖고 있는 상황이지. 얘네들을 가지고서 내가 뭘 만들 거냐? 7자리를 만들 건데 7자리를 만들 건데 짝수와 홀수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길 바란대. 그리고 여기서도 볼래? 경우의 수 문제의 풀이 능력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풀 때 항상 말하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내용을 줄이면 줄일수록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정답을 맞출 확률이 높아진다고. 이것도 경우를 구분해야 돼. 7자리로 했지, 7자리. 그럼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선생님이 뭘 구분하려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봐. 짝수랑 홀수가 번갈아가면서 나타난다면. 근데 선생님 머릿속에서는 이게 지금 좀 걱정이 되는 거라서 그 걱정되는 걸 아예 경우로 구분하려고. 그 걱정거리라는 건 뭐냐? 내가 짝수와 홀수를 번갈아가면서 배열할 때 첫 번째가 짝수부터 시작이 되는 건지, 이렇게 해서 7자리를 맞추려고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홀수부터 시작을 해서 7자리 수를 맞춰내는 게 맞는 건지. 선생님은 솔직히 그래. 어떤 것부터 시작하는지를 결정하고 나야지만 문제풀이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문제를 볼 때 짝수, 홀수 번갈아가면서 나타난다고 했으면 이제 번갈아가면서 집어넣으면 되잖아. 근데 집어넣을 때 짝수 먼저 시작할 건지 홀수 먼저 시작할 건지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갑니다. 먼저 1번 경우부터 가볼게. 실파봐. 먼저 짝수부터 넣을까? 짝수가 4개가 있거든. 근데 들어가야 되는 짝수가 4개야. 그럼 얘들아, 실파. 여기에 짝수 넣는 방법 넷 중에 하나. 여기에 짝수 넣는 방법 셋 중에 하나. 여기 짝수 넣는 방법 둘 중에 하나. 여기 짝수 넣는 방법 마지막 남아있는 하나. 그래서 1번 자리, 3번 자리, 5번 자리, 7번 자리에 짝수를 넣는 방법이 24가지. 근데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지. 홀수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자리와 이 자리와 이 자리에 홀수 넣어야 돼. 그럼 계속 곱할게. 동시에 시작할 거니까 여기에 홀수 넣는 방법 5개 중에 하나. 여기에 홀수 넣는 방법 5개 중에 하나 들어갔을 테니까 여긴 4 중에 하나, 여긴 3 중에 하나. 이게 짝수부터 시작해서 짝수와 홀수가 교대로 나타나면서 7자리를 완성시켜줄. 말 더럽게 보이네. 짝수 먼저 시작해서 짝수와 홀수가 교대로 나타나도록 하는 7자리 자연수를 완성시키는 방법이 된다는 거죠. 홀수 번째 자리에는 짝수들을 배열해주면 되고 짝수 번째 자리에는 홀수들을 배열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선생님이 계산할게. 24에다가 이거 60에다가 24 곱할 거니까 1440까지가 정답이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 똑같이 갈 거야. 먼저 여기 홀수 집어넣는다. 홀수 넣는 방법 5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그 다음 여기에 짝수 넣는 방법은 4 중에 하나, 3 중에 하나, 2 중에 하나.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겠네. 그죠? 그래서 전체 정답의 개수를 위에 게 120, 아래 게 24. 120에다가 24. 120에다가 12 곱하기 1440. 2880인가 그러면? 선생님 계산 틀리면 말해줘. 그래서 최종 정답의 개수는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수 1440까지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에 2880까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걸 덧셈으로 할까 곱셈으로 할까 고민하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덧셈이죠. 저렇게 만들어지는 경우나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는 동시에 발생할 수 없잖아. 여기는
동시에 하나의 자연수를 완성하는 거니까 당연히 곱셈으로 가야 되겠지만 이런 모양으로 만든 자연수와 이런 모양으로 만든 자연수는 곱셈으로 가는 게 아니죠. 덧셈으로 가는 게 맞겠지? 그래서 4320까지가 정답이라고 말해주면 되겠네요. 길게 하시고 뭔가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문제 읽고 문제가 원하는 상황을 어떤 것부터 챙겨나가면 만들어질지를 고민을 해가면서 푸는 연습들을 해보자. 필기 다 한 사람들 1179번 한번 시작해보세요. 1179번 스스로 고민해. 스스로 적극적으로 정답 찾으면 제일 좋은 거고 정답을 찾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열정적으로 고민했던 그 순간이 성적을 올리는데 필요한 시간들이라는 거 잊지 말고.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구 도움 받기 싫어하고 무조건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친구들 있다면 그런 친구들이 정말 성적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친구들이거든.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자기만 고집부려서 계속 스스로만 하다가 결국에 마무리를 못 짓는 순간이 올 때도 많겠지만 방금 말한 것처럼 그런 정답을 찾고 못 찾고가 아니라 찾으려고 고민하는 그 순간들이 그런 게 공부야. 여러분들 뭐 쇼츠라든가 릴스 많이 보니까 뭐 그런 것들도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막 수업하고 과제를 내잖아? 그럼 과제를 내면 금방금방 풀어서 정답을 맞추는 문제들 있지? 그 맞추는 문제들은 공부가 아닌 거죠. 여러분들이 맞추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 그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고민하는 시간들이 공부예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 주는 시간도 좀 치열하게 내 능력으로 풀겠다는 마음을 갖는 게 고등학생으로서 가져야 되는 마인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중학교 때도 그렇겠지만 다들 알 거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때? 학원 선생님한테 뭐 의지하지? 푸는 거 열심히 봐. 뭐 물론 열심히 안 보는 친구들도 몇몇 있지만 열심히 듣고 열심히 보고 이해를 해. 그런데 결국 어때? 점수가 안 나와요. 중학교 때까지 점수를 냈을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는 택도 없어. 선생님은 애초에 여러분들이랑 만났을 때부터 경고했지. 그런 식으로 공부해봤자 점수 절대 안 나온다고. 스스로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 시작해볼게요. 남자 4명과 여자 2명일 때 전체 6명이 있답니다. 선생님이 또 쉬운 문제 만들어 볼까? 이 6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 물어봤다면 정답은 6팩토리얼 가지가 돼. 6P 6이 될 거니까 정답을 720까지라고 말을 해주면 되거든. 6부터 1까지 곱한 게 정답일 거라. 근데 문제 보니까 또 내용이 있어. 양 끝에 남자가 왔으면 좋겠대. 이것도 우리 기본을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 위해서 내가 학생들의 이름 좀 붙여볼게. 남학생 4명의 이름은 A, B, C, D. 여학생 2명의 이름은 알파벳이야. 근데 문제에서 원하기를 일렬로 세울 건데 양 끝에 남자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거잖아.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5번 자리, 6번 자리인데 양 끝에 남학생이 오기를 바란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느냐? 여기 와. 여기에 남학생 먼저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다음에 남학생 2명 넣어주면 전체 4명 남아있을 거 아닌가? 6명 중에 남학생 2명 들어왔으니까 이제 4명이 남아있을 거란 말이야. 그 4명만 이 안에다가 줄 서주면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원하는 게 양 끝에 남학생이 오기를 바라고 있는 문제라면 남자들 먼저 양 끝에 세워주자 이거야. 세워주는 방법 생각보다 간단해. 여기 남자 올 수 있는 방법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 있으려나?
남자 4명이잖아. 4명 중에 한 명이 여기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3명 중에 한 명이 맨 뒷자리로 들어오면 되는 거죠. 양 끝에 남자를 넣는 방법이 12가지야. 살짝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불러줄게. 왜 12가지인지. 봐봐. A, B, A, C, A, D. 3가지. B, A, B, C, B, D. 또 3가지. CA, CB, CD 3가지. DA, DB, DC 3가지. 그렇게 해서 12가지.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12가지 직접 말한 건 사실 의미 없었죠. 12가지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맨 앞에 4명 중에 한 명 올 거고 맨 뒤에 3명 중에 한 명 오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12가지. 그럼 다음에 뭐 하면 되느냐? 여기가 두 번째. 남아있는 4명 가지고서 다시 남학생 4명 중에 양 끝에 2명 들어가서 남학생 2명 남아있거든. 그리고 여학생 2명은 애초부터 기다리고 있었어. 그럼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남학생 2명과 여학생 2명 합쳐서 4명이 남아있을 텐데 그 4명을 이 양 끝에 있는 남자들 사이에다가 일렬로 나열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문제가 원하는 거잖아. 이게 4부터 4개니까 4팩토리얼 24가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선생님이 원하는 건 정답을 맞출 수도 있고 맞출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잠깐 그 준 시간 동안 이 문제가 원하는 양 끝에 남학생이 오는 그 상황을 내가 어떤 식으로 만들면 좋을지를 그 생각이 선생님과 일치했다면 참 좋았을 테고 그렇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정말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나중에 미래가 밝아요. 정말 그런 친구들의 미래가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여기 있는 24와 여기 있는 12를 곱하는 걸 테니까 12 곱하기 12가 144. 이거 계산하면 최종 정답은 288가지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겠다. 그치? 이것도 곱셈 맞지? 양 끝에 남자 세운 것과 동시에 중간에 4명의 학생을 세워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곱의 법칙으로 가는 게 맞겠죠. 네, 필기하시고 문제 난이도가 좀 있어 보이는데 그래도 이 문제가 도움이 됐다면 조금만 더 한번 여러분들이 풀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도전해볼래? 1183번 시작해보세요. 1183번 문제부터 꼼꼼하게 읽고 그리고 계속 생각해. 문제가 말하고 있는 상황을 내가 어떤 순서대로 만들어 나가면 그 조건에 맞는 어떤 내용이 완성이 될지를 고민을 해보세요. 1183번 이번엔 돌에 이름을 붙이는 것보다 돌의 크기를 잡는 게 중요하겠구나. 문제도 사실 풀어본 경험이 절대 없을 만한 문제라서 정답을 찾지 못하는 게 정상인 건 맞지만 그래도 문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을 어떤 식으로 챙겨서 정답을 말하면 될지를 생각들은 해보자. 생각들은.
이 문제는 충분히 어렵습니다. 충분히 어려워요. 지금 할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2학년 또는 3학년 때 미적분 말고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을 선택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 문과 쪽 성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선택을 하게 될 텐데 그 확률과 통계라는 걸 배우게 되면 이 문제는 되게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걸 풀 수 있는 어떤 개념이라든가 이런 걸 배우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문제가 어려워. 고2, 고3 학생들한테는 쉽게 느낄 수 있을 만한 이런 기본 문제가 고1 학생들한테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정신 차리고 고개 들자. 자, 시작해볼게. 요거 얘들아, 검은 돌의 이름을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소, 중, 대라고 할게. 소중대. 그리고 문자 보니까 흰 돌은 크기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배열한다 그랬으니까 흰 돌의 이름은 A, B라고 할게. 크기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배열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원하는 건 검은 돌은 무조건 제일 작은 게 왼쪽, 중간 크기가 가운데, 제일 큰 돌이 오른쪽에 배열돼야 된다고 했거든. 그래서 일단 잘 봐.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건 얘네들 그냥 일렬로 나열하는 거. 당연히 5팩토리얼까지 가야 되겠지. 120까지가 되겠죠. 잘 봐야 돼. 120까지 맞아. 120까지 맞습니다. 선생님이 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예는 들어볼게. 들어봐. 120가지 중에 선생님이 몇 개만 예를 들어볼 테니까 보세요. 첫 번째, 소 배열되고, 중 배열되고, 대 배열되고, A 오고, B 오는 거. 그 다음, 소 배열되고, 대 배열되고, 중이 배열되고, A, B가 오는 거. 그 다음, 중이 오고, 소가 오고, 대가 온 다음, A, B가 배열되는 거. 중이 오고, 대가 오고, 소가 오고, A, B가 배열되는 거. 두 개만 더 넣으면 되지? 대가 온 다음에 소가 오고, 중이 오고, A가 오고, B가 배열되는 거. 대가 왔어. 중이 오고, 소가 온 다음, 그 다음 A, B가 배열되는 거.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잘 봐. 우리가 찾은 120가지 중에 여기 선생님이 6가지를 적었어. 이거 말고도 114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금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일렬로 나열하는 건 뭐야? 누가 먼저 오고 누가 나중에 오는지가 중요해. 이거 다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각각 다른 한 가지씩이야. 다 배열이 다르잖아. 배열이 다르니까 계속 봐야 돼. 또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 뭐 있을까? A가 오고, 잠깐만, 소가 오고, B가 오고, 대가 오고, A가 오고, 중이 오는 이런 경우도 있겠지. 선생님이 지금 120개 중에 6개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예를 전부 다 들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개수가 120가지라는 얘기거든. 120가지를 다 할 수는 없고 필요한 거 몇 가지만 보여줄게요. 그래서 먼저 6가지. 여기도 계속 봐. 소, 비, 대, A, 중도 있지만 소, 비, 중, A, 대도 있을 거고 중, 비, 소, A, 대도 있을 거고 중, 비, 대, A, 소도 있을 거고 대, 비, 소, A, 중도 있을 거고 대, 비, 중, A, 소도 있을 거야. 이것도 다 다른 6가지지. 선생님 지금 그래도 꽤 많이 한 거야. 120개 중에 벌써 12개나 예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 108개가 더 있는 건 맞겠지만 어쨌든 이 중에 선생님이 각각 6개씩 총 12개를 예를 들었는데 지금 잘 봐. 이렇게 나열한 거로는 얘네들을 12가지로 인정하는 게 맞지만 잘 들어야 돼. 12가지로 보는 게 맞지만
이 문제가 원하는 건 A, B는 어떻게 오든 상관없지만 이 검은 돌은 무조건 소, 중, 대 순으로 오길 바란다고 그랬었거든. 그래서 나열할 때는 정답이 6가지가 다 정답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이 문제가 원하는 정답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얘네들은 소중대순이 아니잖아. 여기도 볼래? 여기서도 A, B는 상관없는데 검은 돌이 배열되는 순서는 무조건 소, 왼쪽, 중, 가운데, 오른쪽이 대가 돼야 된다 그랬지? 이거밖에 정답이 없어. 얘밖에 정답이 없습니다. 맞니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일단 전체 개수는 120가지가 맞는데 잘 봐. 120가지 중에 A, B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소중대를 나열할 수 있는 게 6가지. 얘들아, 3개 나열할 수 있는 방법이 당연히 6가지 맞잖아. 소, 중, 대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방법이 6가지 맞잖아. 3개 가지고 나열할 수 있는 방법이 6가지 맞아. 그래서 A, B의 위치가 고정된 상태에서 소와 중과 대를 나열하는 방법이 6가지가 있을 텐데 그 6가지 중에 유일하게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이런 애들 말고 얘만 정답이 된다. 얘만 정답이 된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 계산은 120가지로 하겠지만 그 120가지를 6개씩 나눴을 때 6개마다 정답이 1개, 6개마다 정답이 1개, 또 다른 6개마다 정답이 1개씩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개수는 120가지가 맞지만 그 120을 6으로 나눈 게 정답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최종 결과는 20가지라고 말을 하는 게 맞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지? 한 번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설명해 볼게. A, B는 상관없어. A, B는 상관이 없다고. 중요한 건 저 검은색 바둑돌의 크기를 비교하고 있는 소, 중, 대가 어떤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는지가 중요한데 여기 보는 것처럼 이 120가지마다 A, B의 위치가 있어. A, B의 위치가 있을 거라고. 그런데 그런 위치와 관계없이 소, 중, 대가 배열되고 있는 위치에서 항상 A, B를 고정한 상태에서 만들 수 있는 경우가 6가지가 존재하거든. 그 6가지는 소, 중, 대가 어떤 순서대로 배열되느냐에 따라 구분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A, B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배열할 수 있는 경우가 6가지씩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그 6가지들마다 실제 이 문제가 원하고 있는 정답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그 6가지 중에 1가지씩밖에 6가지 중에 1가지씩밖에 나오지 않게 된다는 거죠. 6개마다 정답이 1개씩 나온다는 건 전체 가지수 120가지를 6으로 나눠야 정답이 나온다는 얘기였던 거고 그래서 이 문제를 20가지라고 말을 해주는 게 맞다는 뜻인 거죠. 이게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거 말고는 없어. 나중에 이제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 경우의 수를 좀 더 수능을 위한 목적으로 배우고 있는 선택을 하는 학생들한테는 이런 문제들을 이제 쉽게 풀 수 있는 기회가 또 오겠지만 지금 적어도 1학년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최선이라는 걸 알아둘 수 있도록 합시다. 나머지 문제는 또 과제로 내볼게. 목요일까지 과제 잘해볼 수 있도록 하고 한 문제 더 시작해볼까? 유형 15번에 틀리부터 하시고 1184번 시작해보세요. 1184번 선생님 설명 들어가기 전에 문제가 원하고 있는 게 뭐야? 지수하고 미영이 사이에 2명 들어가게 해달라면 그 내용을 내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 조금 이따 선생님이 제일 좋은 방법으로 설명을 해줄 텐데 그 얘기 듣기 전에 문제가 원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라고.
불필요한 말도 뭐 6개 의자는 솔직히 불필요하지. 뭐 의자 어떤 생각해도 돼. 그냥 6명 일렬로 나열하는 문제야. 그 일렬로 나열된 그 자리에 의자가 있는 것 뿐인 거고 의자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일렬로 나열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일렬로 나열하는 게 제일 간단한 문제일 땐 그냥 6명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6팩토리얼. 정답이 720까지가 되겠지. 6p 6일 테니까. 근데 지금 문제가 원하는 조건이 있어. 그냥 마음대로 줄 나열하지 말고 지수하고 미영이 사이에 2명을 넣어달라는 게 문제였거든. 지수하고 미영이가 이웃하는 것도 안 되고 지수하고 미영이 사이에 1명이 들어가는 것도 안 되고 3명이 들어가는 것도 안 돼. 4명이 들어가는 것도 안 되고 정확하게 지수와 미영 사이에 2명만 들어간 상태로 나열시켜달라는 얘기였던 거잖아. 그 모양을 한번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자, 조금 생각해봤으면 선생님 의견 들어볼래? 선생님 뭐 할 거냐? 지수하고 미영이 사이에 2명 넣는 거지. 그럼 2명 넣는 걸 먼저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지수하고 미영을 세우는 거지. 지수하고 미영을 먼저 세워야지 그 2명 사이에다가 지수하고 미영 사이에다가 2명을 넣을 거잖아. 2명을 넣는 게 먼저가 아니라 지수하고 미영을 먼저 세워놓는 게 먼저야. 그래서 2가지. 왜 2가지야? 지수가 왼쪽, 오른쪽에 미영, 아니면 왼쪽에 미영이가 서고 오른쪽에 지수가 서는 경우가 있을 테니까 선생님은 지금 칠판에 지수를 왼쪽에 넣었지만 저기 2가지부터 잘 봐. 지수, 미영만 있는 게 아니라 미영, 지수도 있기 때문에 2가지. 좀 이따 저 2를 곱하는 이유야. 그럼 2번째. 지수가 먼저고 미영이가 나중인지 미영이가 먼저고 지수가 나중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지수하고 미영이를 세워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명 넣어주는 거죠. 지수하고 미영이는 세워졌어. 그럼 이제 그 사이에 2명 넣어주면 돼. 근데 2명 넣는 방법이 뭐냐? 2명 넣는 방법이 뭐냐? 개 쉽죠? 지수, 미영이 섰으니까 이제 나머지 4명 남아있거든. 그 4명 중에다가 여기하고 여기에 한 명씩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A, B, C, D 중에 한 명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야. 여기 4가지잖아. 그리고 A, B, C, D 중에 한 명 들어가니까 3명 남았겠네. 나머지 3명은 여기 들어가겠네요. 3명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3명 중에 한 명이 저 자리를 들어가는 거겠지. 그래서 지수와 미영이 사이에 2명이 들어가는 방법은 12가지. 자, 충분히 이해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한 번만 더 들어줄래? 이해 못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니까. 왜 12가지야? 말해줄게. 여기 지수, 미영 사이에 A, B, A, C, A, D, B, A, B, C, B, D, C, A, C, B, C, D, D, A, D, B, D, C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서 그게 4 곱하기 3가지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고. 그럼 마지막 결정타. 3번째가 뭐냐? 그럼 이제 뭐가 완성됐어? 드디어 지수와 미영이 사이에 2명이 들어간 게 완성이 됐거든. 칠판 봐야지. 그럼 문제가 원하는 상황 만들어졌으면 아까 우리 이웃할 때 했던 것처럼 얘네들을 절대 흐트러뜨리면 안 돼. 그 말은 얘를 한 명으로 본다. 이제부터 이 1번 단계와 2번 단계로 만들어진 그 4명짜리 묶음 있지? 그 4명짜리 묶음을 절대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 다음 4명 중에 여기에 A하고 B, C, D 중에 누가 들어가는지 모르니까 그냥 동그라미를 할게. 어쨌든 4명 중에 2명이 들어가 있어. 그렇게 전체 6명 중에 4명이 사용이 됐고 나머지 2명이 여기 더 대기하고 있겠죠. 이렇게 대기하고 있지 않을까? 표현에 한계가 있어서 미안한데 여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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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A, B, C, D가 모이는 거야. 근데 여기에 A, B, C, D 중에 누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서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지 못한 나머지 2명을 네모와 세모로 표현한 거고 얘네들을 이제 나열해주면 되는 거겠지. 얘들아 나열하는 방법은 여기 1명, 여기 2명, 여기 3명, 여기 4명으로 보는 거 아니야? 얘 1명으로 볼 겁니다. 1명, 2명, 3명 나열한다는 생각으로 3팩토리얼. 그러니까 6가지라고 말을 해주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문제가 원하는 내용을 만들어 나간다. 스스로 생각했다면 참 기특하게 잘하고 있는 거고, 생각하지 못했다면 지금 선생님 설명 확실하게 듣고 나중에 이런 형태의 문제를 이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 수 있도록 연습해주면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성적을 걱정할 일이 없어. 알아서 점수가 잘 나올 테니까. 연습을 안 하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는 2가지겠지. 지금 선생님이 하고 있는 말을 못 알아들어서. 2번째, 알아들었지만 자기가 풀 수 있는 수준으로 복습을 안 해서. 복습만 잘 된다면 정말 성적은 알아서 나와. 알아서. 여러분들도 기쁠 거고, 선생님도 기쁠 거고, 부모님도 기쁠 거고. 그 과정이 잘 안 되니까 서로가 다 괴로운 거야. 선생님도 엄청 그런 거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편이거든. 내가 가르치고 있는 제자들 성적이 안 나오면 슬프지. 나중에 또 이런 얘기를 듣는 기회가 있겠지만 제일 슬픈 건 언제냐면 선생님이 지금 우리 10명이잖아.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를 봤어. 10명 중에 8명이 시험을 너무 잘 봤어. 근데 나머지 2명이 완전히 개판쳐. 선생님은 그런 상황 만들어줄 때 좀 슬퍼. 시험이 다 같이 어려워서 다 같이 못 가. 그럴 때는 상관이 없는데 시험이 웬만큼 점수를 받을 만한 정도의 난이도로 시험이 나와서 웬만한 학생이 다 잘 봤는데 꼭 1~2명이 그렇게 시험을 망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럴 때 되면 막 선생님 TMO긴 한데 선생님이 술을 되게 싫어하거든. 근데 술은 또 되게 잘 마셔. 주력이 세 선생님. 근데 술을 싫어해서 이제 안 마시는데 그럴 때는 막 술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 담배도 지금 끊지는 못했지만 전자담배로 피우고 있는데 그 연초라고 그러지? 실제 담배 냄새 나는 거 그거 끊은 지 거의 한 7~8년 되거든? 근데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막 편의점 가서 담배를 사게 돼. 피고. 물론 선생님의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랑 공부하는 동안은 잘 보면 같이 잘 보고 못 보면 같이 못 보는. 근데 못 보면 같이 못 보는 게 다른 애들은 다 잘 봤는데 우리만 못 보는 게 아니라 시험이 워낙 어려서 점수가 다 같이 낮게 나오고 그런 경우는 어차피 등급은 잘 나올 거거든. 근데 남들 몇 명 다 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몇 명이 열심히 안 해가지고 점수를 못 내면 슬프다는 거지. 물론 당사자가 되는 그 학생이 제일 슬프겠지만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고 이제 당장 우리 다음 주부터 진짜 고등학생이 되고 4월 말에 보는 기말고사, 중간고사를 위해서 이제 엄청나게 피나게 노력을 할 텐데 선생님도 더 노력을 할 거고 여러분들도 이제 방학과는 더 집중되는 모습으로 공부를 하게 될 테지만 최대한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다들 좋은 결과 만들기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고. 선생님만 노력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지. 네. 학기 중에 내신 할 때 있잖아. 하루에 수업 얼마 해요? 학기 중에 내신 준비할 때도 똑같이 3시간 해요? 학교에서 준비할 때, 학원에서 준비할 때? 일단 보통 이제 대강 스케줄 말해주면 3월 한 달 동안 중간고사 범위를 다시 복습을 해. 그리고 3월 말에서 4월 초가 되면 한 달 정도 기간 있잖아. 그때 이제 시험 대비라서 진짜 엄청나게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좀 각오해야 돼. 중간고사에 나오게 될 시험 문제가 보통 적으면 19문제, 많으면 25문제거든. 그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 기간 동안에 풀게 될 전체 문제 수가 최소 1000문제야. 한 달 동안.
엄청나게 풀게 돼. 그러니까 솔직히 공부를 좀 하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그 문제 안에 그 꼴랑 20문제, 25문제 있는 문제가 안 걸릴 리가 없거든. 근데 신기하게도 시험을 못 보는 학생들이 있다는 거지. 전부 다 풀어봤던 문제 중에서 풀게 된 시험 문제가 나올 텐데, 그래서 좀 집중해서 공부해야 될 상황이 만들어지고, 지금 뭐 승환이가 말했으니까 일단 정규 시간에 있잖아. 진도를 아예 싹 다 멈추고 문제풀이에만 집중을 해. 그리고 그 문제풀이 때는 이런 판수업 위주가 아니라 1대1 체크가 들어갈 거야. 전부 다 개인적으로만. 그렇게 한 달 동안 계속 내가 학생 예를 들면 승환이가 지금 뭐에 약한지, 나연이가 어떤 거에 지금 문제가 잘 안 풀리는지, 민규가 지금 뭘 잘 못하고 있는 건지, 준서는 여기 잘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 이건 안 해도 되겠다는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랑 학생이 1대1로 붙어가지고 체크를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정규 수업 이외에 주말에 보충이 한 번 더 생겨져. 그건 이제 시간을 같이 겹치는 시간 만들어서 토요일이 됐건 일요일이 됐건 시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규 시간 때도 선생님이 1시간씩 일찍 불러서 수업을 시켰었거든. 근데 그것도 학교 끝나는 시간이랑 맞춰봐야 돼. 여러분들이 시간이 허락된다면 선생님이 1시간 더 불러서 한 달 정도는 계속 그렇게 공부를 할 거고, 아무튼 수업이 더 늘어난다고 보면 돼. 진도는 안 나가지만 문제풀이가 엄청나게 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진짜 적당히만 해도 시험을 웬만큼은 보게 될 상황으로 선생님이 만들어 줄 건데, 아까 말했듯이 그렇게 또 했음에도 불구하고 3, 40점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 여러분들한테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부모님은 솔직히 상관없어. 정말 선생님하고 여러분들의 그런 티키타카가 좀 잘 돼야 되거든. 나는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학생들은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이 앞에 서 있는 내가 그렇게 게을러가지고 안 해주면 그것도 안 되는 거고. 근데 최소한 선생님은 그럴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악달같이 달려들고자 하는 마음가짐만 있으면 선생님도 같이 으쌰으쌰하면서 해줄 거니까. 말했듯이 여러분들이 보게 될 중간고사 점수가 3년 동안 쭉 간다고 봐도 돼. 만약 중간고사에서 누군가가 정말 기특하게도 80점 이상 90점대를 맞았다. 그럼 그 친구는 그냥 그 정도 내신으로 3년 동안 가는 거야. 그리고 3년 뒤에 좋은 대학을 가게 될 거고. 근데 누군가가 방심을 하고 선생님 말 더럽게 안 듣고 얘 경고 무시해가지고 40점을 받았다. 그 40점을 받은 학생이 기말고사 때 60점, 70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느냐? 선생님이 봐온 제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 걔네들은 그냥 계속 그렇게 가. 물론 몇몇은 각성하고 따라오는 학생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지난번에 말했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봐야 되는 첫 번째 중간고사가 수능이라 생각하세요. 수능의 10%를 이제 준비해 나간다고 생각, 10번에 나눠서 보는 수능이라 생각하고, 그 10%에 해당하는 수능을, 첫 번째 수능을 잘 보겠다는 마음으로 좀 긴장감 있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 얘들아, 숙제. 완벽하게 마무리 못 지어도 되니까 한 번씩은 다 확인을 해서 가지고 와. 1198번까지. 1198번까지. 자, 한마디만 더 들을래? 자, 오늘로써 이제 특강 수업이 종료가 돼. 그래서 우리 원래 수업 이제 화목토만 챙기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무슨 요일은 수업이 없다고? 금요일은 수업이 없어. 목요일 정규 수업을 하면 되는데 그 정규 수업도 원래는 저녁 수업이야. 하지만 이번 주는 방학 기간이니까 이번 주 목요일만 똑같이 수업을 1시부터 시작을 해. 그리고 금요일 날은 수업 없고 토요일은 당연히 원래 하는 것처럼 10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고. 이해되니? 우리 언제 만나? 목요일 몇 시에? 1시에 요거 과제해서 만날 수 있도록 합시다. 수고들. 이번 주만 하는 건데? 이번 주. 다음 주부터는 계속 이제 저녁에 수업을 하게. 학교도 가야 되니까.
그래요. 클린 수업 잘 듣고. 왜 자꾸 누구 오는 거야? 어디? 그 이거를 해. 응. 이거 하면서 클린 수업한테 질문해. 오케이. 쌤으로 하면